이게 뭐지? 왜 거품이 이렇게 많지? 혹시 소변을 볼 때 물 위에 거품이 잔뜩 뜨는 걸 보시고도 물 조금 적게 마셔서 그렇겠지 하고 그냥 물 내리신 적 있으신가요? 제발 오늘부터는 그러지 마십시오. 그 거품이 단순한 공기방울이 아니라 당신의 신장이 살려달라 하고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년 전 대구에 사시는 72세 김철수 어르신이 응급실로 실려오셨습니다. 가족들과 저녁 식사 중 갑자기 쓰러지셨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고작 20% 정도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가족분들은 선생님, 평소에 잘 드시고 잘 다니셨는데요? 라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끼고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양말 자국이 저녁까지 남는 부종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조금 짜게 먹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바로 그 방심이 평생 투석기에 묶여 살아야 할 뻔한 위험을 만든 것입니다. 신장은 아파도 잘 소리를 지르지 않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그래서 대신 소변 거품, 부종, 피로감 같은 작은 신호로만 겨우 SOS를 보냅니다. 만약 여러분께도 요즘 거품료가 눈에 띄게 늘었거나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다리가 자주 퉁퉁 붓는다면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니라 경고장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김철수 어르신을 투석 위기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게 만들었던 신장을 도와주는 기적의 과일 3가지와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남은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이니 절대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30년 넘게 환자분들의 곁을 지켜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제가 절실히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신장이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망가진 뒤에야 병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며칠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무심히 지나친 결과였습니다. 특히 소변 거품, 부종, 피부 가려움증 같은 증상은 노화가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가장 초기 경고이며 이때 잡지 못하면 결국 투석이라는 단어가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장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회복력을 가진 장기입니다. 적절한 식습관, 특히 어떤 과일을 어떻게 먹느냐가 망가진 필터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신장은 하루 180리터가 넘는 혈액을 걸러내는 정교한 필터입니다. 우리가 먹는 짠 음식 속 나트륨, 달콤한 설탕, 습관처럼 먹는 진통제,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사포처럼 필터를 긁고 손상시킵니다. 처음엔 미세한 스크래치지만 반복되면 결국 필터에 구멍이 뚫리고 그 구멍을 통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어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거품료입니다. 또 필터가 막히면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고 피 속에 떠다니며 극심한 피부 가려움증, 피로감, 부종을 일으킵니다. 지금 신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몸은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과일 3가지는 망가진 필터를 청소하고 다시 조여주는 신장의 천연 수리공이 되어줄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만났던 70세 박순자 어르신의 사례는 신장 기능 저하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 몸을 공격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박 어르신은 팔과 다리에 긁힌 상처가 가득한 채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매일 샤워하고 보습제도 듬뿍 바르는데 밤마다 가려워서 잠을 한숨도 못 자요. 여러 피부과를 다녀도 노인성 피부 가려움증이라는 말만 듣고 연고만 받아 돌아오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피부가 아니라 신장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 속 요독이 정상보다 훨씬 높았고 신장은 독소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피가 탁해지니 그 독소가 피부를 자극해 도저히 참기 어려운 가려움증을 만든 것입니다. 박 어르신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침마다 눈꺼풀이 붓고 양말 자국이 저녁까지 선명하게 남았던 것이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몸속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한 신장의 비명이었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 얼굴 붓기, 발목 종아리 붓기, 거품요, 이유 없는 전신 가려움, 만성 피로. 이 모든 것은 신장이 조용히 보내는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70%가 망가질 때까지도 아프다는 신호조차 보내지 않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아직 필터가 완전히 망가지기 전이라면 여러분의 식탁이 신장을 되살리는 최고의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과일은 찢어진 필터를 다시 조여주고 막힌 곳을 부드럽게 청소해주는 가장 강력한 천연 항산화제들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절박한 얼굴로 이렇게 물으십니다. 선생님, 신장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약으로 고칠 순 없나요? 물론 약물 치료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환자를 지켜보며 제가 확신하게 된 사실은 단 하나. 신장을 되살리는 진짜 힘은 약통이 아니라 식탁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장이 손상되는 근본 원인은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신장세포를 공격하고 혈관을 녹슬게 만들어 마치 쇳덩이가 비를 맞고 붉게 부식되듯 신장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자연은 우리에게 이 산화를 막는 강력한 무기, 천연 항산화제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과일 속 항산화 물질들은 마치 망가진 필터를 코팅하듯 손상된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며 신장의 회복을 돕는 치유작용을 합니다. 이 사실을 증명해준 대표적인 환자가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 이영자 어르신.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2.3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의 2배를 훌쩍 넘긴 수치였고 의학적으로는 언제 투석을 시작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영자 어르신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끝인가요? 평생 기계에 매달려 살아야 하나요? 저는 그분께 약물과 함께 제가 신장회복 3대 과일이라고 부르는 과일들을 매일 꾸준히 드시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처음엔 믿지 못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따르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단 3개월 후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1.4로 떨어진 것입니다. 투석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죠. 그분은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남편이랑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게 다시 가능해졌어요. 그날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믿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도 그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영자 어르신의 신장을 되살린 3가지 과일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과일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과소평가되는 사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라고 생각하시지만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사과는 신장을 청소하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력한 자연의 세제입니다. 사과 속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액 속에 떠다니는 독소, 나쁜 콜레스테롤, 염증 물질들을 마치 자석처럼 끌어당겨 몸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정수기 필터가 막혔을 때 안쪽 찌꺼기를 싹 씻어내는 것처럼
신장의 부담을 놀라울 만큼 가볍게 해줍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최동욱 님이 그 증거입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단백뇨가 심해 아침마다 변기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품이 가득했고 다리와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붓기까지 심했습니다. 저는 최님께 매일 아침 사과 1개, 꼭 껍질째 드실 것을 처방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 회복의 핵심 성분인 팩틴과 강력한 항산화제인 퀴르세틴은 대부분 껍질에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귀찮아 하셨지만 정말 기적처럼 단 한 달 후 단백뇨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고 그 많던 소변 거품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최님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아침마다 화장실 가는 게 더 이상 무섭지 않아요. 하지만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사과 주스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액상 과당이 가득해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리고 오히려 신장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생사과, 껍질째, 천천히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이 평범한 사과 한 개가 당신의 신장 필터를 청소하고 되살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로 신장을 되살리는 과일은 블루베리. 저는 이 과일을 신장의 보라색 방패라고 부릅니다. 신장이 망가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활성산소가 신장 미세혈관을 공격해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블루베리의 보라색을 만드는 성분 안토시아닌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몸속 염증을 진정시키고 혈관을 복구하는 데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7세 정옥수님은 만성신부전 초기 진단을 받고 다리가 퉁퉁 부어 저녁이면 신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외출 자체를 포기하고 붓기 때문에 잠을 설치는 날이 반복됐죠. 저는 정님에게 하루 블루베리 25, 7, 30알, 가능하다면 사과와 함께 갈아 드실 것을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사과의 팩틴이 독소를 빨아들이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복구하는 완벽한 조합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님은 매일 아침 블루베리, 첫 사과, 플러스 오트밀 우유, 이렇게 간단한 스무디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2달 후 정님은 진료실 문을 열며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다리가 이렇게 가벼웠던 적이 있었나요? 저녁에도 산책을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실제로 검사 결과 부종 수치가 크게 줄었고 혈관 염증 지표 역시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실은 블루베리는 생과일 뿐 아니라 냉동 블루베리도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냉동 과정에서 안토시아닌이 더 안정적으로 농축된다는 연구도 있어 비싸거나 제철이 아니어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제크링대 안줌의 블루베리가 막힌 혈관을 다시 열어주고 지친 신장이 숨을 쉬게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세 번째 과일은 바로 배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를 기관지나 소화에 좋은 과일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만 저는 배를 지친 신장을 씻어주는 천연 이뇨제이자 회복 과일이라고 부릅니다. 배는 수분이 85% 이상으로 매우 풍부하며 소르비톨이라는 성분이 몸속의 노폐물을 부드럽게 흘러가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졌을 때 생기는 요산 축적, 그로 인해 발생하는 통풍 같은 고통스러운 증상을 완화하는데도 배는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74세 한상우님은 통풍과 초기 신부전을 함께 앓고 계셨습니다. 발가락이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파 걷기조차 힘들고 밤이면 야간요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잠깐뿐이고 신장이 안 좋아 진통제도 마음껏 쓰지 못해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한님께 이렇게 권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따뜻한 배생강차를 한 잔 드셔보세요.
배를 얇게 썰고 생강 한 조각을 넣어 약 10분 정도 은은하게 끓여 마시는 방법이었죠. 이 따뜻한 배차는 신장 혈류 순환을 부드럽게 도와주고 밤사이 쌓이는 요산과 독소 배출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불과 3주 뒤 한님은 밝아진 얼굴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겠지만 발가락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잠도 깊이 자고요. 밤새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던 게 싹 없어졌어요. 검사 결과 요산 수치는 안정 범위로 떨어져 있었고 신장 수치 역시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배는 단순히 달콤한 과일이 아닙니다. 막힌 하수구를 뚫듯 신장에 쌓인 독소와 요산을 강하게 밀어내며 지친 신장에게 휴식을 선물하는 과일입니다. 당장 오늘 저녁 따뜻한 배생강차 한 잔으로 여러분의 신장을 편안히 쉬게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신장을 살리는 3가지 과일, 사과, 블루베리, 배가 어떻게 망가진 신장을 회복시키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결정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 먹어도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나쁜 습관들이 그대로라면 그 모든 노력은 단숨에 물거품이 됩니다. 마치 바닥에 큰 구멍이 난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채워지는 것 같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죠.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보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좋은 음식을 실천했음에도 나쁜 습관 하나 때문에 신장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였습니다. 그분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어쩌면 과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신장을 파괴하는 5가지 습관. 오늘부터 반드시 끊어내야 하는 행동들입니다. 첫 번째는 짜게 먹는 식습관입니다. 한국인의 식탁은 소금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김치, 국물 요리, 젓갈. 우린 이런 음식을 밥도둑이라 부르며 즐기지만 사실은 신장의 생명을 훔쳐가는 생명도둑입니다. 나트륨이 혈액 속으로 들어오면 순식간에 혈압이 치솟아 신장의 미세혈관을 짓누르고 파괴합니다. 특히 국물을 즐겨 드시는 분들은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의 2-3배에 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치료한 한 환자분도 라면 국물을 절대 남기지 않는 습관이 있었죠. 신장 기능은 이미 경고 단계였지만 식습관을 바꾸지 못해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국물은 드시지 말고 건더기만 드세요. 단 2달 만에 혈압은 정상으로 떨어졌고 소변의 거품도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여러분, 짠 음식은 단 하루만 줄여도 신장이 보내는 신호가 바로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부터 국물 남기기 반드시 실천해 보세요. 두 번째로 반드시 버려야 할 습관은 습관적인 진통제 복용입니다. 나이가 들면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지끈거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통제를 영양제처럼 가방에 넣고 다니며 조금만 아파도 바로 한 알씩 삼키곤 합니다. 하지만 이 진통제들, 특히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소염 진통제는 신장에게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이 약들은 통증은 일시적으로 가라앉혀주지만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강제로 차단해 신장세포가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여성 환자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하루에 2-3알씩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한 달 후 검사에서 신장 기능이 무려 25%나 급격히 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분은 충격을 받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냥 약국에서 쉽게 사는 약인데 이렇게 위험한 줄 몰랐어요. 맞습니다.
대부분 모르시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진통제는 통증을 잠재우는 약이지 절대로 통증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진통제가 신장을 서서히 잠재우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한 상황이 아니라면 따뜻한 찜질, 가벼운 스트레칭, 혹은 반신욕 같은 자연요법을 먼저 시도해 보세요. 우리 몸은 강한 약보다 따뜻한 온기와 부드러운 움직임에 더 큰 회복력을 보입니다. 세 번째 위험 습관은 잘못된 단백질 섭취입니다. 기력이 떨어진다고 단백질 보충이 필요하다고 소고기, 돼지고기, 사골곰탕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상태라면 붉은 고기는 영양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단백질이 분해될 때 발생하는 요독이라는 찌꺼기를 신장이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이 오염되고 신장에 더욱 큰 무리가 가게 됩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께는 두부, 계란, 흰살 생선 같은 부드러운 단백질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당량입니다. 몸무게 1kg당 0.8g 정도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 것이 건강이 아닙니다. 신장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먹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네 번째로 반드시 버려야 하는 습관은 술과 담배입니다. 아주 흔한 이야기 같지만 제가 30년 동안 진료실에서 본 수많은 환자들이 이 두 가지 때문에 신장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담배 속 니코틴은 혈관을 강하게 수축시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여버립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신장의 미세 혈관이 딱딱하게 굳고 결국 필터 기능은 빠르게 떨어집니다. 술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알코올은 강력한 이뇨작용이 있어 몸속 수분을 빠르게 빼앗습니다. 겉보기엔 소변이 잘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신장을 말려버리는 위험한 작용입니다. 한 환자분은 매일 밤 딱 한 잔이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셨습니다. 과음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소주 한 잔이 전부라고 하셨죠. 하지만 불과 3년 뒤 그분의 신장 기능은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 한 잔이 쌓이고 쌓여 신장에게는 매일매일 작은 칼날을 들이대는 것과 같았던 겁니다. 술과 담배는 조금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신장은 단 1%의 여유도 없는 장기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신장을 위해 따뜻한 차 한 잔을 여러분의 새로운 저녁 친구로 선택해 주세요. 다섯 번째로 위험한 습관은 물을 잘못 마시는 습관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해서 한꺼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리고 신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줍니다. 반대로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화장실 가기 귀찮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물을 거의 마시지 않죠. 이 두 가지 모두 신장을 혹사시키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정답은 단 하나. 조금씩, 자주, 규칙적으로. 갈증이 나기 전에 입안을 적시듯 홀짝이며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입술만 축일 정도로 아주 조금만 마셔야 합니다. 밤새 신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 마시는 습관 하나만 바꿔도 신장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합니다. 이제 나쁜 습관을 버렸다면 여러분의 신장을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매우 작지만 강력한 두 가지 습관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비싼 보약도 힘든 운동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러나 신장이 가장 고마워하는 작은 루틴입니다. 첫 번째 루틴은 바로 아침 물 마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은 그냥 아무 때나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신장 전문의로서 저는 단언합니다. 아침 기상 직후의 물 한 잔은 신장의 운명을 바꾸는 황금 루틴입니다. 우리는 자는 동안 숨과 땀으로 생각보다 많은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혈액은 뻑뻑해지고 신장은 말라버린 필터처럼 굳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차가운 물이 아니라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17, 15초 동안 천천히 넘겨보세요. 마치 말라있던 꽃 화분에 찬물을 살짝 적셔주듯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부드럽게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신장은 이 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밤새 쌓여있던 독소를 배출할 준비를 다시 시작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습관 하나만 바꾼 뒤 붓기가 줄고 아침 피로감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루틴은 아침 소변을 확인하는 습관입니다. 이것을 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신장 전문의들은 오래전부터 이 소변 상태가 신장 건강에 가장 정확한 성적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침 첫 소변의 색과 거품은 전날 신장이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기억해야 할 기준은 단 3가지입니다. 색이 맥주색처럼 진하면 탈수 또는 독소 누적, 너무 투명하면 물을 과다 섭취한 상태, 거품이 두껍고 오래 사라지지 않으면 단백뇨, 신장 필터 손상, 의심. 많은 분들이 가장 무서운 신호인 거품을 그냥 어제 물을 덜 마셨나 보다 하고 넘깁니다. 그러나 거품은 신장 필터가 찢어졌다는 첫 번째 경고이며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이 신호를 무시하다 투석 직전까지 악화된 뒤에야 병원에 오십니다. 여러분, 아침 화장실은 단순히 배설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말을 거는 진단실입니다. 이 2가지 작은 루틴, 미지근한 아침 물 한 잔, 아침 소변 체크. 이것만 꾸준히 해도 신장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신장을 살리는 음식,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 그리고 매일 실천해야 할 작은 루틴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신장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를 처음 만나면 반드시 묻는 6가지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몇 개 해당되는지만 확인해도 신장 건강 상태를 상당히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첫째, 소변에 비눗방울처럼 거품이 많이 생기고 내려도 잘 사라지지 않습니까? 둘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 붓거나 저녁이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습니까? 셋째, 밤에 충분히 잤는데도 낮에 피곤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까? 넷째, 현재 고혈압 또는 당뇨약을 복용 중이십니까? 둘 질환 모두 신장을 빠르게 손상시키는 대표 질환입니다. 다섯째, 머리나 관절이 아플 때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드십니까? 여섯째, 평소 국물 요리, 젓갈, 짠 반찬을 좋아하고 붉은 고기를 자주 드십니까? 이제 해당되는 질문수를 세어보세요. 2가지 이상 예라면 신장은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절대 미루지 말고 가까운 병원에서 간단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4가지 이상 예라면 신장은 상당한 부담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이 치료와 생활습관 교정의 골든타임입니다. 5가지 이상 예라면
이미 신장 기능 저하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사를 미루는 하루하루가 투석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신장 검사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기계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검사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저 혈액 검사 1회, 소변 검사 1회이면 충분합니다. 이 간단한 검사 하나가 남은 인생을 두 발로 건강하게 걸어 다닐지 혹은 주 3회 투석실에서 보내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너무 늦게 오신 환자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실제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얼마 전 투석실에서 만난 76세 송기철 어르신. 차가운 투석 침대에 누운 채 제 손을 꼭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 사실을 10년만 일찍 알았더라면 제가 이렇게 기계에 묶여 살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송 어르신은 그저 피곤해서 그렇겠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지나쳤던 작은 신호들을 몇 년 동안 무시해 오셨던 겁니다. 아침마다 붓던 얼굴, 양말 자국이 밤까지 남던 다리, 거품이 가득한 소변, 그 모든 것이 신장의 비명소리였는데 아무도 그 의미를 정확히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송 어르신의 신장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손상되었고 평생 투석을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송 어르신이 가장 후회한 것은 비싼 약을 못 먹어서도 좋은 과일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라는 후회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송 어르신이 되돌리고 싶어 하던 바로 그 시간,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품위 있게 스스로 걸으며 건강하게 날들고 싶다는 마음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 마음은 이미 여러분을 건강으로 이끄는 첫 걸음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오늘 저녁 국물은 남기기, 내일 아침 사과 1개 깎아 먹기, 블루베리 한 줌 냉동실에 준비해 두기, 잠들기 전 물은 한 모금만, 아침 소변색과 거품 확인하기. 이 작은 행동들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꼭 사랑하는 가족, 부모님, 친구에게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단 한 번 보내는 이 영상 한 편이 누군가의 평생 투석을 막고 생명을 지켜낼 수도 있습니다.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 숫자는 오늘부터 내 몸을 아끼겠다는 여러분 자신과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늙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